내가 먼저 연락해야 할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미칠 듯한 고민에 답답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제외 심리학의 강력한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상대방이 더 멀어지게 하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심리학적 원리를 이용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나에게 끌어당기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영상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왜 헤어졌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노력을 하다 더 이상 안 되겠어가지고 지치고 탈탈 털려서 이별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지금 이 사랑이든 이 사람이든 나든 다 필요 없고 그냥 쉬고 싶은 상태인 거예요. 상대방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으면은,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으면 내가 시간과 돈과 감정을 투자해서 열심히 끌고 왔던 이 관계를 내려놓았겠냐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이런 상황과 상태와 마음은 존중하지 않고 일단 내 힘든 감정, 내 답답한 감정만 먼저 생각해서 왜 우리 같이 노력하자, 조금만 더 해보자, 자꾸 이 상대방 목덜미를 끌고 가려고 해요. 상대방 지금 지쳤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장을 돌아요. 같이 다니는 파트너가 마음에 들고 사랑할 때에는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거 힘들어도 얼마든지 같이 뛰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편하고 이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야. 근데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그 운동장 한 바퀴 같이 돌고 싶겠냐고요. 사랑이든 건강이든 우리의 행복한 미래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은 운동장 한 바퀴를 돌면서 건강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쳤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쉬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사람의 뇌는 지친 감정과 식은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이 관계에서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고 이 다툼과 갈등과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회의감으로 지친 상태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 사람한테 푸시를 하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식어서 이 상태구나, 나 마음 식어서 이렇게 내가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지쳤다는 거를 인식을 못합니다. 사랑한다는 그 인식 자체를 못해요. 내가 지친 감정에만 포커싱이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감정이 식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상대방한테 쉬는 시간을 줘야 돼요. 우리가 공백기 하는 이유가, 매달리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상대방의 지친 마음을 식은 걸로 판단하게 만들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미해결 감정을 남긴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예요. 우리가 사랑했던 사이고 노력했던 사이고 추억이 있는 사이고 사귀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미래와 앞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겠어요? 같이 해보고 싶었던 거, 하자고 했었던 거, 같이 꿈꿨던 거, 노력했었던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행여 이별을 선택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도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다 해주지 못한 거, 우리가 함께 이루지 못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만나면서 많은 시간과 돈과 감정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이 이별 상황에 미련과 아쉬움이 조금이라도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별 후에 매달리고 계속 연락을 이어나가고 무리하게 만남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남은 조금의 아쉬움과 미련까지도 탈탈 털리고 정리가 되게 합니다. 이별 이후에 하는 연락이나 만남, 기념일 챙기기, 서로 안부 묻기, 이런 것들이 서로 관계를 쌓아나가고 정이 드는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마음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미련과 아쉬움과 미해결 감정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아쉬움과 미련과 미해결 감정이 많이 남을수록 우리는 계속 이 관계가 아쉽고 생각이 납니다. 우리 그것도 하기로 했었는데, 얘가 이걸 좋아했었는데, 내가 그거 해주기로 했었는데 못 해줬네? 이런 생각들이 내가 그땐 미안했지, 그때 좀 이렇게 말해줄걸, 그때 좀 잘해줄걸, 마지막에 사과라도 해볼걸, 마지막에 좀 더 따뜻하게 말해줄걸,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수이별이 왜 고통스러워요? 미해결 감정을 엄청 많이 남기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수이별 당한 사람은 마무리도 못해, 내 남은 감정을 표현도 못해,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 아쉬움과 미련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감정들이 엄청 많이 쌓여있는 거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재회가 잘 되는 공식 중에 그게 있잖아요.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을 때 쿨하게 인정하고 바로 마무리하는 거.
그게 왜 그래요? 이별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미해결 감정이 엄청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해결 감정이 엄청 많이 남을수록 미련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미해결 감정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재회는 훨씬 더 쉬워지고요. 헤어진 이후에 연락도 쉽게 됩니다. 세 번째, 나에게 투자하게 만든다. 사람은 투자한 만큼 회수하고 싶어집니다. 투자한 만큼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노력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우린 이제 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나와 재회를 한 생각이 없대. 나랑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기 싫대. 그런데 내가 여자친구로서 서비스 다 제공해주고 남자친구로서 노력을 다 해주고 챙겨줘? 그러면 이 사람은 나랑 사귄다는 그 노력과 투자도 없이 그 서비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그 마음과 사랑이 진심이든 깊이가 깊든 상관없이 가치 있게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무료 상담 가치 있게 느낍니까? 내가 1시간에 20만 원 내고 상담을 받으면 더 그게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지잖아요. 그 안에서 뭐라도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이라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헤어진 이후에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상대방은 나한테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재회를 위해서 여지조차 주지 않고 간만 보는데 자꾸 뭔가 챙겨주고 노력하고 안부 인사 물어주고 연인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 탈탈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어도 상대방이 갑자기 불러내고 갑자기 연락한다고 해서 그거 다 받아주시면 절대 안 돼요. 헤어졌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별한 이후에도 계속 가치 없게 행동하면은 그 사람이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한번 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보여줘야지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네 번째, 열린 결말을 남긴다. 사람은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하면 포기하기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제 관계 끝난 것 같고 나 이제 밑바닥 다 보인 것 같고 라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한테 마지막까지 내 미천 다 드러내면서 매달린 만큼 매달리고 욕하고 화내고 집 찾아가고 신고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요. 여러분들 상대방 사랑하고 재회하고 싶잖아요.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고 있는 한 둘 중에 누구 한 명 죽지 않는 한 관계의 끝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4년 전 남자친구, 6년 전, 10년 전 남자친구한테까지 다 연락 와요. 그리고 일주일 사귀고 헤어졌는데도 4년 뒤에 전화 와가지고 그때 너무 미안했다고 이러는 남자애도 있어요. 갑자기 몇 년 뒤에 팔로 거는 애도 있고 미래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짝사랑을 할 당시에는 이 사람이 정말 단호하고 나라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오히려 몇 년 뒤에 저한테 대시하다가 차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는 웬만하면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 하지만 웬만하면 긍정적이고 좋은 결말로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상대방이 우리가 그립고 내가 다시 다가갈 때에도 좀 더 편하고 눈치 보지 않게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어느 날 갑자기 후폭풍이 오거나 내가 생각이 났는데 마지막에 걔가 그렇게 화내고 욕하고 나를 다 차단했으니까 내가 연락해도 안 받아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 연락을 하겠냐고요. 모든 거를 다 끊어내고 정리하고 완전히 끝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했고 재회를 염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열린 결말로 남겨두세요. 긍정적으로 여유 있게. 다섯 번째,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래도 차인 입장이기 때문에 온갖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까지 매달리고 노력할 만큼 노력하고 할 거 다 해봤는데도 결국 이별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 자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고 쓸모없게 느껴지는 감정 드는 거 당연히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체가 쓸모없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보기에 자기와 함께할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서 헤어진 것 뿐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와의 미래가 보여지지 않아서 헤어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미래가 보여지지 않은 이유는 그 이별의 원인이 된 어떤 요소들 때문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 요소를 제거해 나가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얼마든지 변하고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마음은 얼마든지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후폭풍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후폭풍이 언제 올지 몰라요. 4년 뒤에 올 수도 있고 6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질 때 엄청 매달렸었던 남자친구도 그 당시에는 엄청 단호했는데 저랑 헤어진 이후에 항상 여자친구 사귈 때마다 계속 제 생각을 하다가 몇 년 뒤에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헤어질 당시에 너무 단호하게 행동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여자들을 만나보니 너가 정말 최고의 좋은 여자친구였다, 이렇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낸 남자친구도 있었거든요. 절대 미래를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이 관계가 평생 끝이다, 이 사람은 평생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다 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미래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바뀌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의존적이었다? 그럼 앞으로 독립성을 많이 키워나가면서 그런 사회적 가치를 계속 쌓아나가시면 되고요. 내가 스펙이 부족하고 조건이 딸려서 차였다? 그럼 앞으로 스펙 키워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외모가 부족하고 살이 쪄서 차였다? 그럼 다이어트 하면 되죠. 그리고 이별이라는 거는요, 할 만큼 다 해보고 노력할 만큼 다 해봤는데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실망했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인데, 그런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데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재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문제 반드시 해결하세요. 비극적으로 생각하고 슬퍼할 시간에 하나라도 레벨업 시키세요. 그러면 상대방과의 재회는 물론이고 행여 재회가 아니더라도 상대방보다 훨씬 멋있고 매력있고 성숙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 사람 하나에 내 인생 다 걸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매력있고 가치 있는 사람 만나서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좌절하고 비극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레벨업 시키는 거예요. 6번째, 프레임 낮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헤어지고 나서 연락할 때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나 이 사람 외모 그렇게 내 스타일 아닌데 왜 이렇게 끌리지? 이 사람 조건도 별로고 뭐 없는데 나 왜 자꾸 이 사람한테 끌리지? 남들은 다 이 사람이랑 헤어지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좋지? 그거 다 프레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가치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외모 조건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행동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에서의 상대방과의 주도권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헤어진 이후에 집착하면 안 되고요, 비난하면 안 되고요, 매달리는 행동하면 안 돼요. 자꾸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고 확인해보는 행동하지 마세요. 상대방과 별개로 잘 사는 내 모습, 독립적인 내 모습, 매력있고 가치있고 자존감 높고 자신감 있는 내 모습 계속 증명하세요. 무엇보다 이별의 원인이 된 그 문제를 제거하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의 프레임과 가치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그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상대방보다 내가 훨씬 아까운데 나 왜 차인 거야? 뭐 외모로 보나 매력으로 보나 인기로 보나 내가 더 잘났는데 나 왜 차인 거야? 그거 왜 그래요? 내가 행동 태도를 매력 낮고 가치 낮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외적인 요소들이 뛰어나도 내 행동 태도에 따라서 나의 가치는 판단이 된다고요. 헤어진 이후에 가치 낮은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7번째, 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거나 반응을 좋게 하면은 됐다, 이런 생각에 급발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내가 사준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푸사에 했어. 그러면 이거 혹시 나 보라고 올린 건가? 나한테 연락해달라고 일부러 이렇게 올린 건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 옷이 좋아서 입었던 걸 수도 있고 정말 그 사진을 올릴 당시에 나한테 보라는 듯이 올렸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순간적인 감정일 뿐이지 그 사람이 정말 우리의 연락을 기다리고 우리한테 연락을 해달라는 신호라는 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 상대방의 좋은 반응, 그런 작은 단서와 미끼에 바로바로 반응하고 급발진해버리면은 미해결 감정 확 날아가고요. 상대방이 쉽게 봅니다. 역시 이 관계에서 아직 내가 갑이구나. 아직은 내가 선택권이 있구나. 얘 아직 나 못 잊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생겼다가도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오랜만에 상대방한테 먼저 연락이 오고 데이트 신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갑자기 또 차단해버리거나 갑자기 또 잠수 타거나 취소해버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좋은 반응이 나왔다고 바로바로 즉각 쉽게 판단하고 반응하지 마세요. 한 번 깨어졌던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관계를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에는 더 신중하고 예리하고 섬세하게 반응과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다가가야 합니다. 8번째, 상대방을 추적하지 않는다. 이별하고 나서 정말 많이 하는 행동이죠. 저는 솔직히 염탐을 왜 하는지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 이별한 상대방의 SNS나 정보 같은 것들을 계속 보면은 마음 아프고 힘들지 않아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저는 헤어지거나 관계가 끝나면 상대방의 SNS나 푸사 정보 이런 거 절대 안 보거든요. 왜냐면 멘탈도 흔들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나 마음이나 생각을 정리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염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상대방의 시시각각 변하는 그 정보와 상황 같은 것들을 보면서 계속 괴로워하고 생각이 사로잡히고 고통스러워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왜 나를 그 지옥길로 빠뜨리냐고요. 상대방의 정보를 쫓을수록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계속 좌지우지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여자 만나는 것 같아? 그럼 멘탈 무너지고요. 상대방이 나 그리워하는 것 같은 노래를 올렸네? 하면은 희망이 막 올라왔다가 갑자기 날 차단했네? 하면 좌절했다가 갑자기 푸사를 내렸네? 혹시 후폭풍이었나? 이러면서 상대방의 반응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 나의 감정과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재회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존감, 매력, 가치 확실하게 올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염탐하면서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상태가 좌지우지 되는 상태? 절대 자존감, 프레임, 매력 높은 상태 아니죠. 절대 추적하지 말고 상대방과 별개로 내 생활에 집중하세요. 염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고 감정이 절대 동요되지 않은 상황이 오면 그때는 염탐을 하고 상대방의 SNS든 푸사든 관찰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계속 내 감정이 왔다 갔다 좌지우지 된다면 멈추세요. 9번째, 연락으로 주도권을 잡는다. 연락은 프레임입니다. 재회를 할 때는 서로 당연하게 만나는 관계도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연락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연락을 통해서 상대방의 상황도 파악하고 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고 만남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더라도 연락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연락을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갑과 을이 나뉘어지기도 하거든요. 헤어진 이후에 행여 상대방과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너무 길게 이어나가지 마세요. 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남남이고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시간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나랑 재회하기도 싫어하는 사람한테 내 그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연락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내 현재 감정 상태나 상황이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지 않고 우리를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할 때에는 항상 내가 먼저 연락을 마무리해야 돼요. 프레임에 엄청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연락을 먼저 마무리하는 쪽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아쉬움이 덜한 쪽이잖아요. 연락이 너무 소중하고 관계가 너무 소중한 입장에서는 연락을 먼저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프레임이 높은 상태면 상대방이 연락 먼저 마무리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프레임이 낮은 상태라면 연락 마무리하는 건 항상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상대방이 행여 나중에라도 먼저 연락이 왔을 때 바로 제의할 생각 하지 마세요. 상대방한테 먼저 연락이 오고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재해가 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깨진 관계는 정말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쌓아나가야 돼요. 한번 깨졌기 때문에 얼마나 더 정비 과정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헤어진 그 사람 다시 다가오게 하는 원리 이제 이해되셨죠? 재회의 핵심은 절대 무작정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나의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아시죠? 진짜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이별의 원인이 된 그 문제들을 모두 제거하고 성장한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가왔을 때 재회까지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어요. 혹시 아직도 재회학개론 완결편 영상 안 보셨나요? 지금 당장 위 영상으로 재회를 위한 기초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세요. 러브커넥트 유지연이었습니다.